안녕하세요. 혹시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 때문에 뒤척이시나요? 자다가도 벌떡 깨서 몸을 벅벅 긁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단순히 건조해서 아니면 피부가 민감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밤에 찾아오는 가려움증,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의사분은 이 가려움증이 암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중요한 정보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바로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암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혈액암의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접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평범한 50대 남성분이 몇 달간 밤마다 온몸이 너무 가려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부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밤에 찾아오는 가려움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려움증이 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가려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변화 없이 가렵기만 합니다. 마치 피부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듯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견딜 수 없이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물에 닿으면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면 오히려 가려움이 폭발하듯 심해져서 온몸을 긁게 되는 경험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가려운 부위가 노랗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 이상이나 담즙산 축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암과 연관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열이 나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체중이 줄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땀이 많아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흘리는 식은땀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특히 다리나 가슴 부위가 유독 심하게 가렵다면 꼭 의심해 봐야 할 증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가려움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적으로 밤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가려움증은 특히 혈액암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은 물론이고 피부암, 간암, 담낭암, 담관암, 췌장암, 심지어 항문암이나 염증성 유방암에서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암 환자 중 약 20%가 진단 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암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가 피부 아래까지 직접 침투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과 신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히스타민과 같은 가려움 유발 물질들이 분비되어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피부나 점막에 생긴 암 자체가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여 가려움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림프종의 경우 피부 자체에 암세포가 침범하여 극심한 가려움증과 발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의 경우 아미담관을 막아 담즙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아래에 축적되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기전을 이해하면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밤에 가렵기만 하면 무조건 암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액암처럼 초기 증상이 모호한 경우 가려움증이 유일하거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밤에 가려움증이 있다면 어떤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까요? 특히 혈액암과 관련하여 가려움증 외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림프절이 모여 있는 부위에 평소에 없던 멍울이 만져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림프종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멍울이 통증 없이 딱딱하게 만져지며 점점 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둘째, 식사량이나 운동량의 변화 없이 한 달에 3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 없는 체중 감소는 암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면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심한 식은 땀을 흘리는 경우도 주요 증상입니다. 단순히 더워서 흘리는 땀과는 다르게 서늘한 환경에서도 밤마다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면 특히 림프종이나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보다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지속된다면 빈혈과 같은 혈액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암이 골수 기능을 억제하여 적혈구 생성을 방해하거나 만성 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특별한 감염이나 질환 없이 37.5도 이상의 미열이 지속되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액 응고 문제나 혈소판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 질환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이유 없는 발열이 지속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암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중 밤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우만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에 가려움증이 있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려움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의심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는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고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ESR,
CRP 등을 측정하여 전신염증 반응 유무를 파악합니다. 특히 혈액 질환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혈액 내 특정 단백질 수치나 효소 수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과 담도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황달 수치 빌리루빈, 간 효소 수치 AST, ALT, ALP 등이 상승했다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혈액 검사 결과에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의심된다면 골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골수 검사는 뼈 속의 골수 조직을 채취하여 암세포 유무와 종류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또한 폐암이 의심될 때는 흉부 CT 검사를, 복부암이 의심될 때는 복부 CT 검사를 통해 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PET-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암의 정확한 위치와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단순히 가려움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혹시 모를 중대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박사님은 이 점을 강조하시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특히 어르신들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조기 진단이야말로 모든 질병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들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일상생활에서 가려움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치료법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 로션을 충분히 발라 피부 건조를 막아주세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가 좋습니다. 셋째, 향수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도 무향,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가렵다고 절대 긁거나 피부를 문지르지 마세요. 긁는 행위는 일시적인 시원함을 주지만 결국 피부를 손상시키고 2차 감염의 위험을 높여 가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째, 햇빛이나 극심한 열, 냉기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어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운 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나 모직처럼 거칠고 자극적인 소재는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밤에 무의식적으로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톱을 짧게 자르고 필요하다면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요가 등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대처법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지킬 때 지켜야 합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찾아오는 간지러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칠순이 넘으신 박춘식 어르신은 밤마다 온몸이 너무 가려워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딱히 피부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증 약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다리에 멍이 들어있고 며칠 새 체중이 2kg나 빠진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끝에 림프종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춘식 어르신은 그때야 비로소 그 지독한 가려움이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증상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의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이신 60대 김철수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얼마나 잘 알아차리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김철수 박사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작은 증상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의사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의학계에서는 가려움증이 특정 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피부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에서 혈액암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과적 증상이 아니라 전신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암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부 증상 중 가려움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림프종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계는 가려움증이 림프종의 초기 진단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유럽 피부과 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가려움증과는 다르게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일반적인 가려움증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려움증의 원인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이 연구들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의 표출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신경계가 외부 자극에 집중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신경계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몸속의 미묘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가려움도 밤에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밤에는 체온이 약간 올라가고 피부의 수분 손실이 더 많아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과 관련된 물질들,
예를 들어 특정 사이토카인이나 효소들이 밤에 더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밤에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유발될 수 있어 가려움증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밤에 찾아오는 가려움증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존경하는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밤에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물론 가려움증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건조한 피부, 알레르기, 습진, 약물 부작용, 심지어 신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혹시라도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 특히 암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몸의 변화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원래 이러고 살았어라고 말씀하시며 병원 방문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분은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지면 무시하지 않고 바로 정비소에 가시죠? 타이어에 공기가 빠져도 그냥 운전하지 않으시죠?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증은 바로 우리 몸의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비유를 통해 환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강민준 박사님처럼 저 또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온몸이 너무 가려운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 피부 건조증 등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극심한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물에 닿거나 샤워를 할 때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 흔히 수성소양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특정 혈액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이 줄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피로감이 심한 경우, 이 세 가지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신 증상으로 특히 비증상이라고 불리며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넷째,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멍이 쉽게 드는 경우, 림프절 부종이나 혈액 응고 이상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일반적인 피부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피부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암으로 인한 가려움은 일반적인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째,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 이는 간이나 담도 관련 암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상입니다. 일곱째, 이유 없는 발열이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감염에 취약해지는 경우, 면역 체계의 교란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필요에 따라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조기 진단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만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